계획도 있어요. 2045년에 45년. 화성급 2045년에 언제나 한국국집이라는 거의 가실 생각 없으시고요. 저는 안 갈 거지만 예. 달의 여신이지만 달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네. 박사님과 함께 사실 이제 우리 박사님이 원래 이제 진짜 전문 분야가 물론 뭐 천문학인 그 거. 천문이지만 그 중에서 달 아니겠습니까? 아, 네. 달. 그 달의 여신이라는 별명도 있으시죠? 누가 그런 달의 여신. 달의 여신. 감사합니다. 보고경심령 뭐 이런 네. 지금 현재 인류가 달 개발은 어느 정도 지금 수준까지 발걸음이 와 있는 상태입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사람 다시 보내려고 네. 우주 비행사가 뭐 60년대 70년대가 마지막이었잖아요. 50년 전에 보냈다가 안 보냈죠? 그렇죠. 네. 이제 다시 사람 보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무인 착륙선도 많이 보낸다. 물론 거의 가실 생각 없으시고요. 저는 안 갈 거지만 예. 달의 여신이지만 달은 아니죠. 달의 여신이니까 달 싫어해. 멀리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지를 건설하겠다. 어, 달의 남극에다가 연구 기지 건설하는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주로 주도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한 축이 있고 예. 이게 연구 기지 지으려면은 너무 많은 그 실험이 선행돼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렵고 여러 나라가 같이 해야 되는 그 네네네.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하나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 축이 또 있어요. 그 중국도 달 남극에 기지 건설하겠다. 미국도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서로 힘 합치는 건 아니고 서로 따로? 지금 따로 하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쪽에 서느냐를 선택해야 되는 나라들이 이제 많은 거죠. 이 미국과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이제 자기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근데 둘 다 남극이에요? 지금은 남극이에요. 달 남극에 자원이 일단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거래. 돈 냄새를 다 맡은 거야. 특히 이제 물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얼음 형태. 토양 아래 안쪽에, 그러니까 안에 무슨 캐면은 얼음이 있다 이건 아니고요. 네. 동토 같은 거죠. 네네네. 토양이랑 흙이랑 약간 수분을 함유한 흙이 얼어 있을 것이다. 지하에 뭐 이런 거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남극 쪽이 과학자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역이고 네. 또 이제 기지를 건설하거나 이런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네. 관심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럼 그 예를 들어 달의 이제 온도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달이. 네. 남극 거기는 조금 따뜻한 편이에요? 아니면 좀 추운 편이에요? 추운 편인데 방금 말씀하신 극단적이라는 게 네. 만약에 적도 지방에 있으면 일교차가 한 300도가 나요. 달의 네네. 일교차가. 달의 한낮과 일교차가 한밤중에 300도가 나니까 어떤 기기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그렇겠네. 있을까? 와,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구나, 그게. 어렵죠. 달이 네. 가네. 우리 뭐 이제 지구상에서 뭐 러시아 쪽의 동토나 적도 지방의 사막이나 이런 데서 자동차가 이쪽에서 다 운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그 일교차가 뭐 100도도 안, 100도 안 안 될 것 되겠죠. 같죠. 7, 80도 네. 되겠지. 근데 그걸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달의 적도에서 일교차 300도를 견디는 건 좀 어렵죠. 아니, 나는 왜 옛날에 69년도에 달에 갔었는데 왜 지금 가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나? 저 음모론자 저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모든 기계가 그 온도에 네. 적응해야 돼요. 네네. 모든 만약에 부품들이 다. 오랫동안 쓰려고 하면 거기서 다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네. 쉽지 않은데 남극은 춥긴 한데 일교차가 그 정도는 그냥 계속 추워. 그래요? 네, 계속 그런 게 춥고. 오히려 낫지. 네. 그리고 그게 낫네 진짜. 백야가 있어요. 백야 한 3개월 정도 뭐 해가 안 지는 거예요. 해가 낮게 뜨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이제 어쨌든 그걸로 태양 전지판으로 충전도 하고 네네네.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환경이 좋구나. 일단 나는 생각보다 가기에. 예, 예. 되게 추워서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거기에 활용할 만한 네네네. 환경이다라고 판단들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구는 북극과 남극이 이른바 그 자전축을 기준으로 북극과 남극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달도 그러면 남극이라는 게 달의 달도 자전축,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전축 기준이냐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한 겁니다. 맞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왜 이렇게 불쾌해하세요, 근데 의원님은? 아니 질문 좀 하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초보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극이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자전축인 자, 거죠. 봐봐요. 근데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네. 당연히 지구 자전축은 이게 북남이 있죠. 약간 기울어지죠. 기울어져 있죠. 네. 23.5도쯤. 막상 태양의 빛을 받는 걸로만 따지자면 사실은 북쪽이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렇죠. 네. 기울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북남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그 북남과 달의 북남이 똑같은가? 그걸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거죠. 수준이 좀 다릅니다, 우리 장남분들.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도 자전축의 남극. 네, 지구랑 같은 방식으로 경도 위도를 똑같이 쓰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구 기준이 아니라 달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네, 경도 위도 네, 시스템이 네. 있고, 이게 지구는 자전축이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달은 별로 안 기울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계절이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아. 좀 약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네네네. 면이 있죠. 아. 그래서 남극도 뭐 그럭저럭 활용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남극에 있다는 그 자원은 어떤 종류의 자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물? 물이 있다는 게 되게 큰 얼음 형태의 거고요. 물이 있을 가능성이 좀 네, 높다. 네. 그리고 사실은 달 전체에 네. 우리가 달에는 뭐 초목도 없고 그냥 모든 종류의 암석들이 다 널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달 자체의 성분은 지구랑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다양한 뭐 금속들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사실 이제 그 자원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면 네. 남극보다는 달의 바다 쪽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좀 까맣게 보이는 부분 네네네. 막 고요의 바다 뭐 이런 이런 거. 네네네. 좀 오. 어둡게 보이는 부분 거기 네. 바다들인데 오. 그쪽에 조금 더 자원이 많기는 해요. 아, 그래요? 거기는 뭐가 많냐면 히토류 이런 게 많아요. 히토류. 히토류라고 부르는 네, 게 히토류. 매장량이 적어서는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히토류가. 네, 그게 매장 반도체에 쓰는 뭐 그런 반도체에 많이 쓰고 네. 이 히토류가 희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캐내기가 어려워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네네네.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 많이 채굴을 해서 보면 요만큼 나오고 네, 너무 그렇습니다. 작게 나오고 이런 네. 건데 달에서는 그런 지역에 가면 히토류가 그냥 채굴하기 되게 좋은 형태로 좀 오. 나와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생산성이 낮은 그런 채굴을 하는 것보다 네. 달에 가서 그냥 캐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 어떻게든 지구로 갖고 오면 던질 수만 있으면 생산성이 그렇죠. 오히려 더 낮다.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꼭 그런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과학적인 뭐 이유나 이런 것도 있을 테니까 아마 연구를 좀 하실 텐데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달에 헬륨3인가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있는데 그 헬륨3를 가져오면 지구가 앞으로 뭐 몇십 년 혹은 뭐 몇백 년 그 이상으로 그냥 막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융합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뭐 이런 재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요즘에 그런 뉴스가 많이 네. 나왔었죠. 처음 네. 들어보시는 표정인데요. 처음 들었어요. 네. 여기는 헬륨으로 항상 목소리 그렇죠. 장난치고 그다음에 그거밖에 몰라요. 헬륨을 이렇게 묻힌다고. 헬륨 풍선. 헬륨3 있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발전할 때 헬륨3를 쓰면 뭐 원래 원자력 발전하거나 하면 안 좋은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요 안 좋은 폐기물들이 별로 안 나오는 그래서 뭐 천연에 되게 친환경적인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거를 사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미래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지구상에서는 헬륨3가 굉장히 비싸고 네네. 구하기가 어려운데 달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아까 했던 우리 규모의 문제가 네네네. 되는데요. 네. 지구에서 달까지, 달에서 지구까지 배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쵸. 예, 이게 만약 배송비가 싸지면 네. 훨씬 달에 가서 뭘 가지고 오는 게 훨씬 쌀 수 있는 네. 거예요. 거기 이제 로켓 배송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름도 로켓 배송이네. 진짜 로켓 배송이네요. 예. 바로 다음날 오니까. 자, 그러면 이 달은 먼저 가서 찜하고 지도 이만큼 거갖고 이거 내 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자가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 그 옛날에 달 지도해갖고 판 사람도 판 사람 있었어. 있죠. 아 그래. 달 예, 등기를 있었어요. 판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권은? 그때 그 소유권을 나중에 좀 경론이 있었는데 네. 소유권을 인정해 줬던 것 같아요. 네? 재밌죠? 인정을 해줬다고요? 네네. 이게 우주조약에서 네. 얘기하는 거는 천체에 있는 네. 어떤 영역을 어느 국가도 소유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약에 있는 아, 거예요. 우리는 또 소유가 설명을 안 했죠. 예. 국가 소유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달 등기를 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등기를 팔아서 그냥 종이 증명서를 발행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이거를 확인할 수도 없고 달에 가서 그 부동산 점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불가능한데 네.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 이 사람의 논리는 나는 개인이다.
국가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저촉되지 않는다. 국가는 소유할 수 없다고 써 있는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말은 없지 않느냐. 야, 대단한 사람이네, 이 사람. 가보지도 않고. 그렇죠. 본인도 안 갔죠. 네. 네. 그리고 산 사람들도 못 갔고. 네. 공익 김선달은 이 사람보다 좀 하수야, 내가 보니까. 그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그랬던 네. 선례가 있긴 한데 네. 뭐 가서 뭐 자기 부동산을 자기 땅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 뭐 재밌는- 그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네, 이제 네. 미국이 먼저 가요. 미국이 가서 야 이만큼은 저 내가 개발할 거니까 여기는 손대지 마 이러면 우리가 안 돼야 돼? 그렇게는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예. 아. 이건 여기까지 미국의 영역이야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 여기가 우리 연구단지인데, 우리 돈으로 지었어?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우리 허락을 맡아야 돼.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일단 달에 있는 땅을 어느 국가가 소유할 수는 없지만 건물이나 자기들이 가져다 놓은 뭐 어떤 설비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이제 외교 사절의 네.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은 엄청나게 이게 그렇죠. 문제가 많이 네, 생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맞아요. 얼마나.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달에 엄청난 자원이 있다는 게 점점 더 확인되고 구체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미국과 뭐 현실적으로는 중국이라고 치죠. 중국이 막 서로 경쟁적으로 막 보내요 이제. 왜냐면 가서 갖고 오면 큰 돈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아예 그 자원이 너무나 넘쳐 흘러갖고 둘이서 갖고 올 수 있는 수준이 너무나 뭐 양쪽 다 해피하면 괜찮은데 점점 뭐 하다 보니까 둘이 거기도 고갈될 수도 그렇지, 있겠죠. 고갈되거나 혹은 훨씬 더 파기 좋은 땅은 한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서로 먼저 팔래 뭐 이러다가 서로 막 야 싸울 수도 스스로 있어. 가만히 있어 뭐 이러면 총 쏘고 뭐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싸우게 될까? 지구와는 꽤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총은 그대로 날아가나요? 총은 날아가겠죠. 네. 총이 네. 이게 폭발을 해요? 화약이 불이 붙고? 총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폭발을 하려면 공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필요한데요. 그걸 떠나서 그 달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또? 이게 또 달 조약 위반이거든요. 그놈의 조약이 왜 이렇게 많아? 우주 조약, 달 조약이라고도 하고 달 협정이라고도 하는데 또 그래요? 달 협정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달에서 총을 쏘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 게 왜냐면 탕 쐈어. 총알이 가잖아요. 얘가 피했어. 그럼 이게 한참을 해가지고 다시 한 날아온다. 뒤쪽으로 내 쪽으로 정확히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궤도를 도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그 추리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 지금 사실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다시 네.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원을 캐올 때 캐와서 이게 돈이 되느냐, 이걸 인정해 줄 것이냐, 그쵸. 이 문제가 사실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천체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뭘 캐오거나 캐왔다. 뭘 가져왔을 때 이거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아직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만 미국에서는 정부가 그거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세가 정해져요. 금시세처럼. 아 달에서 갖고 오면. 오면? 우리 금시세처럼 네. 이제 달 토양 시세를 미국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어느 기업이든 어느 개인이든 간에 달에 가서 뭘 캐가지고 오면 뭐 그람당 얼마, 킬로그램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정부가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이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데 그건 미국 내에서 통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남아 있는 숙제예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네. 그런 역사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강대국이 먼저 어딘가 신대륙이나 새로운 영역을 발견해서 네, 거기서 네, 막 네. 착취를 한 다음에 자기들은 그걸로 그다음에 이제 부를 많이 얻었어. 그런데 나중에 인류에 너무 해가 싸우지 된다. 말자. 싸우지 말자. 아. 자기들이 다 착취한 해먹을 거 다음에 다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모두를 다 제약을 걸잖아요. 맞아. 이게 지금 막 개발도상국들이 항의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쵸. 이 선진국 니네는 산업혁명 때부터 엄청나게 화석연료 다 쓰고 환경은 니네가 다 파괴시켜놓고 이제 와서 다 다 같이 화석연료 하지 쓰지 말자. 말자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는 발전할 때인데. 이런 종류의 싸움이 달이나 우주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물체를 올릴 때 서로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하고 사전에 궤도를 조율하는데 네. 우주에 인공위성을 몇천 개 올린 나라가 있고 아직 한 대도 못 올린 나라도 있거든요. 네. 그 한 대도 못 올린 나라는 내가 쏘려고 하는데 너무 피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궤도가 너무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궤도가 여기만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면 그 궤도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 나라는 인공위성을 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초창기 멤버들은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뒤에 후발주자들은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네. 이제 몇몇 나라들이 달 탐사를 이제 달 개발에 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당장 지금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달에서의 전쟁이라는 거는 네. 총을 쏘느냐, 무기를 쏘느냐가 아니고요. 정치적인 전쟁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네네네. 우리가 우리 역사상 너무 많이 봐왔던 게 네네네. 되풀이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뒤지긴 싫습니다. 아니 근데 막연하게 생각했던 네. 우주 개발의 필요성? 그런 것들 좀 오늘 하신 말씀에서 좀 확 와닿는데요. 그래요. 네. 가실 거예요? 만약 우주 갈 수 있으면? 아니 개발을 하시라고. 나는 그냥 지구에서 그 개발하는 업적들을 보고 있겠다. 보고 있겠다. 그 우주 개발 혹은 뭐 달 탐사의 어떤 로드맵 같은 거, 뭐 몇 년에 뭐 할 거다, 몇 년에 뭐 할 거다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네. 뭐 유인 우주인 보내겠다, 무인 달 착륙선도 여러 대 보내겠다 그런 계획하고 있고요. 네. 또 기지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험 많이 해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화성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화성까지 갑니까? 굉장히 긴 플랜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의 플랜이고, 그다음에 중국도 나름대로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네,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연합도 우주 탐사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나라는 원래가 주변이 좀 사막이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이 화성이랑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17년인가에 화성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2117년이요? 네. 너무 구체적인 숫자인데 네. 2117년. 그게 이제 발표한 날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이런 2017 식으로 년에. 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거기에 중요한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는 32년에 달에 착륙선 보내기로 했고 2032년에?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24년이니까 8년 후에? 얼마 안 남았죠. 예. 뭐? 보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목표는 32년이고요. 네네네. 늦더라도 뭐 그 몇 년 사이에는 아마 보낼 수 있을 거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발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고흥의 외나로도에 네네네네. 우주센터가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용 로켓들을 발사하고 또 인공위성 작은 거 보내는 거 이런 네. 것들을 테스트했는데 32년에는 달에 가는 것을 우리나라 로켓으로 네네. 우리나라에서 와. 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구경하러 갈 수 있죠. 와.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로켓을 발사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나요? 좀 적도 지방으로 가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남쪽으로 가서 거기가 이제 고흥으로 간 고흥인 거죠. 거죠? 예. 적도로 가야 되는 건 이게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가 제일 힘을 가까워. 이용하려고 예,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적도 쪽으로 원심력 좀 가려고 이용해야죠. 아. 네. 우리 계획도 있어요. 2045년에 45년. 화성 착륙선 계획이 있어요. 화성까지. 2045년이 언제냐? 광복 100주년. 아, 우리한테 그렇구나. 이렇게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네. 이제 마일스톤을 하나씩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2045년에 꼭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목표를 두고. 2045년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다 보면 네, 맞아요. 그 즈음 언젠가는 우리가 화성도 갈 수 있다. 어쨌든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럼요. 네. 예. 목표가 있어야 좀 늦든 빠르든 그렇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장 감독님이 그거 꼭 보고 눈 감으셔야 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뉴스로 네. 화면들을 네네. 난리가 날 거래요. 아마 그 뭐 국가가 전체가 흥분할 걸. 아슬아슬한데 조금만 빨리 쏴줬으면 좋겠다. 우리 저 장 감독님이 네. 그때 감독님 다큐멘터리 찍으셔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도 일일로 연결이 되네요. 그럼요. 예. 좋은 아이템 어디 감사합니다. 집에서 누워서 편안히 보려고 그러세요. 같이 아유. 노력합시다. 그때까지 살아 계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지원하겠습니다. 건강 관리하겠습니다. 건강 예, 관리하고.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때 영화 뭐 저 화성침공 이런 거 하나. 옛날에 화성침공은 화성에서 우리 쳐들어오는 게 화성침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죠. 화성으로 가는 걸 이제 약간 역설적으로 제목 짓는 거죠.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유일한 우주 생명체 샘플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은 일단 물이 있으면 물을 기반으로 한 생명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고요. 지속 가능한 환경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면 어디라도 다른 데로 침략하려고 할 것이고요. 대본을 안 보고 계신데 왜
계속 낙서만 하고 있어 이 얘기 첫 때문에. 번째 페이지 계속 지금. 아이고. 우리 지금 여기라고. 한심하다 한심해. 우리 와이프가 나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나도 오빠처럼 살고 싶어. 모든 사람이 형님 다 부러워해요. 우리 아버지도 좋겠다 너는. 우리 아버지 95세인데 부럽다 좋겠다. 우리는 방탄소년단 대한민국 범위 산업을 위해 여기에 모였지 함께 펼치는 K-방사의 꿈을 위해